자, 1번. 다변수 파이널이에요. 1번.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데 제약 조건 밑줄쳐요. 제약 조건. 라그랑지는 일단 제약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약 조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x가 0일 때 y 값 찍고 y가 0일 때 x 값 찍으면 돼요. 제약 조건이 타원이죠. 제약 조건이 매끄러운 타원. 제약 조건이 매끄러운 타원. 이러면 라그랑지를 써야 돼요. 라그랑지. 자, 라그랑지 방법 쓰는 방법. 제약 조건의 그라디언트를 세로 방향으로 쓰면 돼요. x 편미분, y 편미분. 제약 조건의 그라디언트를 세로 방향, x 편미분, y 편미분. 그 다음에 구하려는 함수의 그라디언트, x 편미분. 그 다음 y 편미분. 자, 함수의 그라디언트를 세로 방향, x 편미분, y 편미분. 자, 그 다음에 한쪽이 같아지는데 그럼 같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한쪽이 같아져야 돼요. 같게 만드는 방법. 여기를 같게 만들면 되겠죠. 4로 곱해요. 4 y 4 y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다 x 그럼 여기가 같죠? 이쪽이 같죠? 자, 그래서 저 부분 정리해주면 이 y제곱은 이 y제곱은 x제곱 얘를 어디다 대입합니까? 제약 조건에 대입하면 돼요. 제약 조건. 쟤를 제약 조건에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라그랑지 쓰는 방법, 제약 조건의 그라디언트, x 편미분, y 편미분, 함수의 그라디언트, x 편미분, y 편미분을 쓰고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됐고. 자, 2번 봐요. 2번. 자, 이중적분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면 dx, dy 자, 먼저 구조 설명. 우리가 이중적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안에 걸 먼저 해요. x로 편적분 x에다 구분 처리.
안에 거가 연산 순서 첫 번째.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이 와야 돼요.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그 다음에 키포인트.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문자가 Y 문자죠. 그래서 여기가 뭐로 표현되어 있다? Y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문제에 X로 편적분하려고 했더니 적분이 힘들죠. 그러면 적분 순서를 변경해야 된다. 그 범위를 먼저 써놔요. X는 Y부터 2분의 루트 파이까지. 그 다음에 Y는 0부터 2분의 루트 파이까지. Y는 0부터 2분의 루트 파이까지. 자, 적분 순서를 바꿀 건데 dy dx. 자,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구간은 반드시 숫자 구간이에요. 얘는 얘랑 연결되어 있죠. 맨 마지막 구간, x 구간. 자, x값 가장 작은 숫자 0. x값 가장 큰 숫자 2분의 루트 파이. 맨 마지막에 적분 구간은 반드시 숫자 구간. 그 다음 y 구간은 맨 마지막에 x 문자로 표현해야 돼요. y는 x보다 작다.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적분 순서를 변경해서 적분해야 돼요. 적분 순서 변경 문제. 자, 넘기시고. 자, 이 문제를 하려면 일단 F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F함수. X편미분 함수에서 노하우 알려주면 합성함수를 비춰주다. 합성함수. 코사인 괄호. 얘가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만 밑줄. 코사인 괄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x로 편미분한 거니까 x로 편적분. x로 편적분. x로 편적분을 하셔야 돼. x로 편적분. x로 편적분. 자, 그 검산 한번 해봐요. x로 편미분해서 검산. 뭐가 없어요? 2가 하나 붙어야 되겠죠. 요게 x 편미분 하면 앞에 4xy니까 2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y로 편미분해봐요. y로 편미분. y로 편미분. 그 맨 뒤에 밑줄 요 부분이 없죠. 2y z제곱 부분이 없죠. 그 부분만 y로 편적분. 그 부분만 y로 편적분.
자, 그 다음에 Z를 편미분해서 확인해봐요. 보죠? 맨 마지막에 반드시 편적분하고 나서 반드시 플러스 C를 붙여야 된다. 반드시. 자, 4번 보세요. 4번. 먼저 이 문제 먼저 설명하고 나서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Z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 첫 번째 도형은 이거죠. Z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두 번째가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두 그래프가 개형이 비슷해요. 자, 키포인트 알려줄게요. 먼저 이도형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도형. 그리는 건 좀 이따 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키포인트는 얘하고 얘가 개형이 비슷해. 그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키포인트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는 방법. x에다 1, 2를 대입해봐. 1, 2를 대입해봐요. 루트 2는 얼마야? 1.4. 1.4. 얘는 2분의 1이죠. 그 키포인트가 어디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잖아. 자, 다시 한번 설명. 이도형하고 개형이 똑같아. 그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x에다 1, y에다 1 대입하면 z는 1.4. 1 대입하면 2분의 1. 여기 위에 있잖아. 얘가 위에 있다고. 그럼 저거는 이거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뭐 그려보면 대략적인 형태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공통면을 구해야 돼요. 두 공면이 주어지는 경우는 만나는 공통면이 있어. 이 공통면이 있다고. 공통면. 만나는 공통면. 공통면을 구하는 방법은 Z값이 같다. 자, 그럼 빨리 하는 방법. 극좌표로 바꿔요. 여기 R제곱이죠. 4분의 1 R제곱. 여기다 R제곱 대입해. R. 자, 공통면을 구하는 이유는 이 공통면을 아래로 끌고 와. 아래로 끌고 와서 큰 함수 빼기 작은 함수를 해주면 돼. 큰 함수 빼기 작은 함수. 공통면이 얼마 나오나? R이 4잖아. 그럼 XY 평면의 모양이 4인 1이죠.
자, 그럼 식을 만들어주면 이중적분 큰 함수 빼기 작은 함수를 해야 돼요. 큰 함수 빼기 작은 함수. 얘가 큰 함수죠. 바로 극좌표로 바꿔요. R 빼기. 그 다음에 얘가 작은 함수. 그 다음에 RDR 디세타. 그 여기서 아래 범위는 0부터 4까지. 각도는 0부터 2파이.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5번은 말로 설명. Z자리에다가 Z 함수를 대입해요. DS에다 밑줄 공면적 구하는 공식. DS 밑줄 공면적 구하는 공식. 자, 됐죠? 6번 봐요. 자,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자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러의 제곱이니까 러 값이 2가 돼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 러의 제곱. 그 다음에 z는 루트 3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저 형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S1과 S2의 부피는 여기 영역. 이 영역의 부피를 구해야 돼요. 이 영역의 부피. 이 영역의 부피. 자, 구면좌표계로 부피를 구할 거예요. 구면좌표계. 삼중적분. 삼중적분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러 D파이 D세타 D러 D파이 D세타. 그 러 값은 어디냐? 0,0,0으로부터 거리가 넣어져. 0부터 2까지. 러 값은 0부터 2까지. 러 값은 0부터 2까지. 하위 각도는 얘를 옆에서 봤을 때 이 축으로부터 재는 각도. 파이 각도를 결정짓는 도형은 예죠. 여기다가 구면적분의 정의를 대입해요. Z는 러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X에다가 러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에다가 러 사인 파이 사인 세타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부분은 러 사인 파이. 양변에 넣고 사인 파이로 나눠주면 탄젠트 파이는 루트 3분의 1, 파이는 0부터 6분의 파이. 세타 각도는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원판 모양,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원판 모양, 0부터 2파이까지. 위에서 봤을 때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자, 됐죠? 넘기시고 7번 숙제. 자, 8번에 맨 밑에 y분의 1이 아니라 빼기 y예요. y분의 1이 아니라 빼기 y. 자, 이 문제에서 맨 마지막 풀이 과정만 설명.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탄젠트 역함수 h분의 y. 가운데 부원 빼기 자, 얘는 어떻게 하냐? 나눠서 하는 거야, 나눠서.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자, 이 부분 처리하는 방법. 얘하고 얘가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가 없어지면서 요거 h. 그러면 얘가 0이잖아. 0 곱하기 탄젠트 역함수 0분의 상수꼴. 무한대야. 0분의 상수니까. 0 곱하기 무한대는 0. 없어져.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정리하면 탄젠트 역함수 0은 0이잖아. 속에 있는 함수도 0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y분의 h가 밖으로 빠져요. y분의 h가 밖으로 빠지면서 빼기 y제곱 곱하기 y분의 h. 그 다음에 분모 처리. 자, 오케이. 9번 숙제. 자, 10번의 밑에 해설에서 kx 3승 곱하기 런데 그 러 없애도 돼요. 대입을 한 거야. 10쪽에 맨 밑에 풀이 과정 kx 3승 러를 없애도 돼. 거기 대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을 하나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런 함수 형태를 설명을 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9. 자, 이 함수는 음함수예요. 음함수. 음함수라고 하는 건 f x변수와 y변수와 z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오른쪽은 0 또는 상수로 0 또는 상수 0 또는 상수. 자, 여기서 라운드 z, 라운드 x 구하라고 하면 이 기호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자, 대수학적인 의미에서는 z 시작함수를 x로 편미분하는 기호, z 시작함수를 x로 편미분.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x가 바뀜에 따라 z가 바뀌는 비율이야. 쉽게 예를 들면 요런 구가 있다고 쳐봐요. x가 바뀜에 따라 얘는 입체이기 때문에 x가 바뀜에 따라 z가 바뀌는 비율이 생기겠죠. 그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x가 바뀜에 따라 z가 바뀌는 비율이다.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z 시작함수를 x로 미분하려면 이 함수가 z문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음함수는 z문으로 고치면 이걸 z문이라고 고치면 풀마가 생기잖아. 그래서 음함수 미분 공식으로 해야 돼. 자, 빼기 딱 붙이고 음함수 미분 공식 빼기 f를 x로 편미분, 이쪽 f를 z로 편미분. 음함수 미분 공식으로 미분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으면 음함수라고 하는 것은 x변수와 y변수와 z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오른쪽이 0 또는 상수예요. 라운드 z, 라운드 x로 구하라. z 시작함수를 x로 편미분해라. 근데 이 함수는 z문으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z문으로 정리하면 풀마, 루트 이렇게 생겨요. 정확하게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빼기 붙이고 x 편미분, z 편미분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이렇게 음함수가 주어지고 그라디언트를 구하래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건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은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이 그라디언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공면의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자, 쉽게 설명하면은 그라디언트는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이게 다 하나야. 하나로 묶어갖고 법선 벡터야. 그럼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건 정확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수직만 표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법선 벡터는 정확한 기울기라기보다는 공면의 수직인
벡터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x편미분, y편미분, z편미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건 정확한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면의 수직인 벡터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그냥 x 편미분 하면 돼. x 미분하면 되고 y 편미분, y 미분하면 되고 z 편미분, z 미분하면 되고 이걸 다 묶어서 법선 벡터다. 11번이 좌평면 밑줄. 좌평면 밑줄. 일단 법선 벡터부터 구해볼게요. 그라디언트. 법선 벡터 그라디언트. x 편미분,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여기다가 점을 대입해. 점을 대입해. 빼기 2 콤마 빼기 2 콤마 빼기 1 콤마 1 점을 대입해야 돼요. 점 대입하면 빼기 4 2 빼기 3 자,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 좌평면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의 지나는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하나의 지나는 점과 법선 벡터. 법선 벡터는 그라디언트죠.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점 대입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x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그냥 그라디언트를 붙이는 거예요. 법선 벡터 빼기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빼기 4. 법선 벡터를 붙이면 돼. 그래서 좌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 법선 벡터는 그라디언트. 12번은 숙제 넘기고